어떤 아이들의 피부에는 가족 중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흔적이 있다. 유독 짙은 반점, 때로는 살짝 부풀어 오른, 마치 아물다만 상처 같은 자국. 부모들은 대개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냥 모반이라고, 그뿐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기록된 한 사례에서 한 소년의 가슴에는 자국이 하나 있었고 그 등 쪽에는 더 작은 자국이 하나 더 있었다. 정확히 총알이 몸을 관통해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였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읽었을 리도 없는데 그 아이는 어느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름 하나, 어느 마을, 그리고 자신이 죽은 방식, 정면에서 총 한 발을 맞았다는 것. 연구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죽은 남자의 기록을 그 지역에서 찾아보았을 때 그 세부 사항들은 일치했다. 40년 동안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의사 이안 스티븐스는 이런 사례들을 모았다. 민담이 아니었다. 강령회도 아니었다. 사례 파일, 인터뷰, 의료 기록이었다. 그의 경력이 끝날 무렵 그의 자료철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삶에 대해 아무런 유도 없이 이야기한 어린아이들의 사례가 2,500건 넘게 쌓여 있었다. 그의 연구가 처음 들리는 것보다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스티븐스는 어른이 검증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진술을 기록하도록 고집했다. 이름, 마을, 사망 원인, 그 모든 것을 먼저 기록으로 남긴 뒤에야 그와 일치하는 가족을 찾아 나섰다. 그런 다음에야 때로는 나라를 건너서까지 그 진술이 실제로 죽은 어떤 사람과 들어맞는지 확인하러 다녔다. 사례를 거듭할수록 들어맞았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리에 있는 흉터, 아이가 배운 적 없는 직업, 그 가족이 집에서 쓰지 않는 방언 속 표현. 우연은 사례 하나쯤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2,500건을 설명하기는 버겁다. 이 사례들 중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불편한 결론 하나가 따라온다. 우리는 흔히 자아가 몸이 끝나는 곳에서 함께 끝난다고 여긴다. 기억은 유리컵 속의 물처럼 한 생 안에 봉인되어 있다고. 그러나 특정한 기억, 특정한 상처, 특정한 이름이 어떻게든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갈 수 있다면 그 유리컵은 애초에 봉인된 적이 없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그대가 스스로를 부르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가? 몸은 아니다. 태어날 때 가졌던 세포는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순간까지 이미 몇 번이나 교체되었다. 심지어 그대가 생각하는 방식의 기억도 아니다. 4살 이전에 있었던 일은 대부분 이미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5살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 자아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자신을 이루는 부분들이 교체되는 와중에도 살아남는 무언가로 보인다. 고정된 사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패턴에 가까운 것. 그것을 실어 나르는 모든 것이 바뀌어도 계속 반복되는 신호. 물리학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조용히 같은 생각의 둘레를 돌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블랙홀로 떨어진 정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처음에 더 단순한 답은 그것이 파괴된다는 것이었다.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는 것. 스티븐 호킹은 수년간 바로 이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학계 다수와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4년 호킹은 흔치 않은 일을 했다. 그는 내기에서 졌음을 인정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정보는 이제 그가 믿기로는 블랙홀에 의해 실제로 파괴되지 않는다. 그것은 보존된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뒤섞이지만 보존된다. 결국 다시 새어나오는 복사 속 어딘가에 부호화되어 한 사건의 세부사항은 결국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숨겨질 수 있다. 흩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의 어떤 부분은 그것이 애초에 존재한 적 없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항한다.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을 두고 논쟁하기 훨씬 전부터 다른 전통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왔다. 흔히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개념, 모든 행동과 모든 삶과 모든 순간이 어딘가에 그것을 지니고 있던 존재가 사라진다 해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어떤 형태로 기록된다는 개념이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신비주의로 근거 없는 위안의 이야기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지난 세기 가장 엄밀했던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방정식들로부터 출발해 결국 정보는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묘한 일이다. 어쩌면 윤회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의 신비로운 예외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그저 파괴될 수 없는 정보가 어딘가로는 가야만 할 때 일어나는 일일 뿐인지도 모른다. 가슴에 자국을 지닌 그 소년을 떠올려 보라. 그 낯선 이의 죽음에서 이 작은 몸으로 건너간 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그 남자의 세포가 아니었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그의 기억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얇은 무언가였다. 신호, 잔여물, 흉터 하나와 이름 하나, 죽음의 방식 하나를 남길 만큼은 되었지만 틀림없이 같은 사람으로 두 번 남을 만큼은 되지 못한 무언가. 만약 그것이 살아남는 것이라면 그대 안에서 진정으로 그대인 부분은 지금껏 가정해온 것보다 훨씬 작고 훨씬 낯설고 훨씬 더 오래 견디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앉아보라. 그대의 기억이 그대를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러한가? 그대에게는 몸에든 그 밖에 어디에든 끝내 완전히 설명한 적 없는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정보가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 그대라는 정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